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정 때문에 혹은 차마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해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울타리이자 안식처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고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원치 않는 만남이나 불편한 상황에 더 자주 노출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저 참고 넘겼던 행동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처럼 60세 이후 우리의 소중한 평화와 안정을 알게 모르게 빼앗아가는 가까운 친척들의 해로운 행동 유형 6가지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지혜롭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결코 가족 관계를 단절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패턴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남은 인생을 더욱 평온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어르신들께서 경험하셨거나 혹은 알고 계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해로운 행동은 바로 끊임없는 비판과 잔소리입니다. 물론 자식된 도리로 혹은 형제자매로서 애정 어린 조언이나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반복적으로 비난하거나 혹은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인 평가와 판단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소통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은 왜 그렇게 돈 쓸 줄을 모르세요? 라며 생활 방식에 대해 비판하거나 아버지는 예전부터 고집이 너무 세셨어요 라며 성격을 문제 삼거나 혹은 자식들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주세요 라며 부모의 역할을 평가절하하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잔소리가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차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며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상대방의 비판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인 불평이나 감정적인 공격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비판이라고 느껴진다면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앞으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며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비판을 다 수용하고 자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무시와 거리두기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해로운 행동은 감정적인 짐을 떠넘기거나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가족은 서로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께 쏟아내거나 마치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정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가 자신의 결혼 생활 문제나 직장 스트레스를 시시콜콜 부모님께 하소연하며 마치 부모님 탓인 양 원맘을 늘어놓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듣는 이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마치 자신의 삶이 자녀의 불행에 저당 잡힌 듯한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은퇴 후 조용하고 켜만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녀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이나 경제적 지원 요구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 문제 해결의 책임까지 모두 짊어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많이 힘들겠구나. 하지만 그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응원하겠지만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단다와 같이 솔직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 나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구나.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라며 대화를 잠시 중단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돌볼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나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이제 너도 다 큰 서민이니 내 문제는 내가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독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행동은 은근한 조종과 죄책감 유발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강요나 비난보다는 훨씬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제가 이번에 꼭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 정말 큰일 나요. 제가 잘못되면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라며 은근히 협박하거나 내가 평생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시나요? 정말 서운하네요 라며 과거의 헌신을 들먹이며 죄책감을 자극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다라며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종적인 행동은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러움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요구에 휘둘리게 만듭니다. 특히 마음이 약하고 자녀에게 헌신적인 부모님들은 이러한 죄책감 마케팅에 쉽게 넘어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거나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조종하려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요구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기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하며 시간을 버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들어주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에 따르는 약간의 불편함이나 상대방의 실망스러운 반응은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함으로써 장기간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 미안하다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에 일일이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결정은 나의 것이며 누구도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경계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부 친척들은 이러한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며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침해하거나 개인적인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사용하거나 혹은 묻지도 않은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캐먹거나 참견하는 경우입니다. 다 가족이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행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큰 무례함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자신의 공간과 삶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특히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어르신들에게 자녀나 다른 친척들의 잦은 연락이나 갑작스러운 방문은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고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경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주고 약속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거나 지금은 내가 좀 쉬어야 할 시간이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며 통화나 만남을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 물건에는 손 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혹은 그것은 내 사적인 문제이니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같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어색해할 수도 있지만 일관되게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점차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번째 해로운 행동 유형은 끊임없이 갈등과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행동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유독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소한 일을 크게 부풀려 드라마를 만들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중심이 되어 관심을 받거나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끊임없는 소동은 주변 사람들을 매우 피곤하게 만들고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마음이 약하거나 평화를 중시하는 어르신들은 이러한 드라마에 쉽게 휘말려 원치 않는 감정 소모를 겪거나 가족 내 편가르기에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부모님께 다른 형제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부모님의 걱정을 사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하거나 혹은 별것 아닌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큰 소리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는 등 극적인 행동으로 주변의 관심을 끌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그들의 드라마에 휩쓸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동조하거나 섣불리 편을 들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나 험담에 대해서는 나는 직접 듣지 않은 이야기는 믿지 않는다 혹은 나는 그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며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만약 그들이 당신을 자신의 드라마에 끌어들이려 한다면 내 감정은 이해하지만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지는 않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드라마의 관객이나 배우가 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와 안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을 기억하고 불필요한 갈등의 소용돌이로부터 의연하게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6번째로 우리의 평화를 빼앗는 행동은 자기중심적인 일방적인 대화나 요구입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만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피로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마치 도구처럼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든 점이나 자랑거리만 끝없이 이야기하며 상대방에게는 질문 하나 하지 않는 자녀, 혹은 부모님의 건강이나 안부는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돈 문제나 자신의 어려운 부탁만 늘어놓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계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지속될 경우 깊은 회의감과 정서적 소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 패턴을 인지하고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잠깐 나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라며 대화의 균형을 잡으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만을 앞세운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것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내 의견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며 자신의 생각과 한계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반적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며 당신의 감정 또한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러한 해로운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특히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문화에서 매우 어렵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누구도 당신의 건강과 평화를 지속적으로 해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친척과의 관계가 당신에게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고 여러 차례 경계를 설정하고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 그때는 조절된 거리두기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반드시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통화 시간을 짧게 하거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피하는 등 관계의 깊이와 빈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더 이상 그들의 해로운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그 어떤 시기보다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지혜를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그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6가지 해로운 행동 유형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 자신을 지혜롭게 보호하는 방법들을 용기 있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